자, 87일 실무시험은 회사 코드는 872번으로 로그인해서 들어오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전표 입력 부분만 진행을 해볼게요. 자, 주식회사 미래전자라고 되어 있고 회사 코드는 872번. 항상 이 부분은 읽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제조, 도소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요즘은 이 문구를 아예 안 바꾸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문구를 거의 기본을 다 써놓고 시작하네요. 단기는 7기이고요. 7기 회계기간은 2020년도 1월 1일부터 2020년도 12월 31일이다. 자, 전산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 전제 보시면, 자, 문제에서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 그러니까 KIFRS겠죠. 자, 그걸 적용하는 전제 조건이 없는 경우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여 회계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 문제 부분에 항상 나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에 나오는 요 입력 시 유의사항은 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반적인 적유의 입력은 생략하지만 타계정 대체거래 적유는 반드시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채권과 채무에 대해서는 거래처 코드를 꼭 입력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등록되어 있는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입력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임의로 만들지 마세요라는 표현입니다. 자, 제조경비는 500번대 코드,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코드. 자,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회계처리 과목은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등록되어 있는 계적 과목 중 가장 적절한 걸 사용한다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메인 매출 전표는 여러분 똑같은 입력 시 유의사항에 뭐만 들어오냐면 하단의 분계까지 처리해 주시고 전자세금 계산서나 전자계산서는 전자 입력이라고 하는 자리를 여로 선택해달라라는 것만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일반 전표 입력부터 볼게요. 큰 문제 1번이 일반 전표 입력입니다. 자, 배점은 15점이고요. 문제 하나당 3점씩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재무회계의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 열어놓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보러 가시면 항상 부탁을 드리지만 일자 입력이 틀리시면 안 된다는 거. 자, 일자 입력이 틀리시면 점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일자 입력을 조심하실 것. 우리 1월 20일입니다. 그래서 1월 20일 입력을 해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대안에 900만 원을 15개월 후 회수 조건으로 대여하기로 하고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여러분, 시험 문제 너무 쉽게 낸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15개월 후 회수 조건으로 대여해줬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돈은 어디서 나갔다고 되어 있나요?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갔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대변은 보통예금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지금 돈을 대여해 주었는데 그 대여의 기간은 15개월 후 회수 조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1월 20일 입장에서는 단기 대여금일까요? 장기 대여금일까요? 며칠 날짜 기준이요? 1월 20일 기준. 제가 얘기하는 건 1월 20일이요. 자, 1월 20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땐 지금 요 대여했던 돈은 장기 대여금이 맞습니다. 장기 대여금. 그런데 이게 이의제기가 됐어요, 여러분. 왜 이의제기가 됐냐면, 아니, 1월 20일 기준의 장기 대여금 맞는데, 야, 지금 내가 돈을 빌려준 기간을 쭉 내용 정리해보니, 너가 1월 20일 날 돈을 빌려줬지만, 야, 결산하려면 12월 31일이 들어오지 않아? 그러면 12월 30일이라는 이 날짜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우리는 15개월이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만기가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남겨져 있거든요. 쉽게 생각하시면.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여러분 회계를 배울 때요. 보고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이렇게 배운 적 있어요. 그럼 보고기간 종료일이 결산일이죠. 우리 분명히 이 회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회계기간 쓴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보고기간 종료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결산일이니까 이 날짜가 12월 31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12월 31일을 기준 놓고 보면 5개월밖에 안 남겨져 있는데 그거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면 유동이고
1년 이후이면 비유동이다 이거 구분하지 않나요? 그러면 이 날짜를 기준으로 판별을 했던 분들은 야 그게 왜 장기인데 단기 대여금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원래 여러분 회계 처리는요. 실질적으로 뒤에 가서 정리를 하는 거지 처음부터 단기로 넣진 않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1월 20일 기준에 장기 대여금을 두었다가 이 사람들 결산할 때요. 이 장기 대여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유동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유동성으로 대체를 해요. 실제. 이게 맞아요. 근데 부채 같은 경우는 아예 유동성 대체할 때 쓰는 별도의 계정 과목이 있고요. 그리고 자산은 그런 계정은 없어요. 만약에 자산에 그런 계정이 있었다면 제가 여러분들이랑 수업할 때 재무회계 수업할 때 분명히 설명을 했겠죠. 근데 그런 설명한 적은 없거든요. 자 그러면 유동성 대체를 한다는 얘기는 내가 1월 20일에 장기 대여금으로 차변에 처리했다가 그리고 12월 31일자에 차변에 있었던 장기 대여금을 대변에 가서 없애고 그리고 차변에 단기 대여금으로 대체 분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업무의 패턴이에요. 그런데 아예 나는 처음부터 기준 지점을 뭐로 보겠다? 보고기간 종료일로 기준으로 회계 처리할 거야. 근데 난 처음부터 단기 대여금 쓸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네,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자, 제가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는 그게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답안이 장기 대여금 또는 단기 대여금도 맞았습니다.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취지는 장기 대여금 쪽에 들어가는 취지가 원래 더 맞아요, 여러분. 그리고 결산 시점에 유동성을 대체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는 장기 대여금 가겠습니다. 그리고 거래처는 주식회사 대한으로 가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자, 우리 이거 장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 대체하는 결산의 유동성 대체는요. 현재 전산세무회계에서는 자산 쪽은 한 번도 출제한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에. 그런데 이 시험 문제를 낸 시험이 있습니다. AT요. 난리가 한번 또 낙석했죠. 이거 뭐 하라는 얘기지? 근데 문제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AT에서는 낸 적이 있었던 걸 전 기억을 해요. 뭐 자주 내는 문제는 아니에요. 부채 쪽이 훨씬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면 입력하러 갈게요. 여러분 정리 끝났습니다. 구분란에 가셔서 차변에 장기 대여금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거래처는 주식회사 대안을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자, 금액은 얼마 넣어주시고요. 900만 원 입력. 자, 그리고 상대편 대변 계정엔 우리 보통예금 103번 넣어주시면 되고요. 거래처는 입력 안 해도 되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엔터를 치시면 여기 위에 있었던 대안이 거래처의 상호만 따라 나올 거예요. 그거 그대로 두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네, 그거 감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1월 20일 정리가 끝난 거네요. 그러면 2월 17일 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자는 2월 17일로 바꿔주시고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1월 15일에 자기 주식 400주를 우리 135만 원에 취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중 300주를 주당 5,700원에 무엇하고요? 매각하고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다. 자, 자기 주식의 주당 액면가액은 5,400원이다 라고 줬습니다. 여러분, 자기 주식은요, 취득금액이 회계처리 대상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식에 기재되어 있는 이 액면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합니다. 이 액면이 필요할 땐 소각할 때만 필요합니다. 자기 주식 소각할 때. 자, 그럼 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135만 원에 취득했는데 몇 주를 샀어요? 400주. 그럼 여러분, 이해 계산하실 수 있죠. 주당 얼마 주고 샀는지. 그럼 여러분들은 다 계산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계산기를 좀 여시고. 자, 계산기를 여셔서 135만 원 나누기 400주. 그러면 3,375원 주고 샀네요, 여러분. 맞나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취득한 금액을 잠시 써놓을게요. 그래서 3,375원 주고 샀습니다. 자, 요 3,375원 주고 샀던 주식을 우리는 얼마에 팔겠다? 5,700원에 팔겠다. 그럼 누가 봐도 이익이다, 손실이다? 이익이죠, 여러분. 그쵸? 그러면 300주를 5,700원에 팔았으니까 이 부분도 계산기가 필요하겠네요. 자, 그러면 계산은 300주 곱하기 5,700원 해주시면 171만 원에 팔았습니다. 여러분 저 이거 왜 계산했을까요? 보통예금 입금받았잖아요.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171만 원에
보통 예금으로 대금을 입금받았습니다. 됐을까요? 그리고 내가 없어져야 되는 자기 주식은 300주에 해당되는 금액은 얼마가 없어져요? 3,375원짜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계산도 미리 해버릴게요. 그러면 지금 300주를 팔았고 그리고 사올 때 지불했던 대가는 3,375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가지고 있었던 자기 주식은 얼마가 상계 정리가 된다. 101만 2천원이 101만 2,500원이 상계 정리가 됩니다. 되셨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101만 2,500원이 상계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171만 원에 팔았으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자기 주식을 처분해서 이익이다, 손실이다, 이 두 차이의 금액을 보시면 우리는 이익이죠, 여러분. 그래서 전 이 자리에 쓸게요. 자기 주식을 처분해서 저는 이익이 생겼습니다. 그럼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171만 원 마이너스 101만 2,500원을 빼시면 우리 금액은 69만 7,500원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 이건 여러분들 계산기 누르시면 되는 거니까 금액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저는 미리 써드렸지만 사실 이 금액 안 써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차대변만 맞춰서 넣으시면 이 금액이 차액으로 떴을 때 정리하시면 되니까. 자, 그리고 혹시 몰라 말씀드립니다. 자기 주식과 관련돼서 처분했을 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으면 우리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발생했을 때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으면 반드시 우선 상계하셔야 되고 주식을 증자할 때 우리는 자기 주식을 증자했을 때 주식 발행 초과금 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다라고 했을 땐 상계한다는 얘기들 기억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별도의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대로 그냥 정리만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네요. 그럼 입력하러 가시죠. 자, 어느 변부터 정리할 거냐면 저는 차변이요. 그리고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받았습니다. 얼마 받았다고요? 171만 원 입금 받았고요. 자, 상대 계정 대변은 우리 차변에 1월 15일에 취득해서 갖고 있었던 자기 주식을 무엇 하시면 된다? 없애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기 주식 383번을 선택. 자, 그리고 그 금액은 얼마이다? 우리는 101만 2,500원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같은 변 대변에 상단에 여러분 제가 미리 써드렸던 69만 7,500원 나오죠. 요 금액만큼 자기 주식 처분해서 이익 받죠.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더 할 거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 부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2월 25일, 날짜 25일로 꼭 변경해 주시고요. 자, 영업부 직원들이 출장 업무 중 가나분식에서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점표, 자, 법인 우리카드로 결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제하였다. 자, 거래일 현재 가나분식은 간이과세자이고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래요. 여러분, 그럼 요건 다 준 거 아니에요? 차변의 복리후생비. 그런데 여러분, 영업부 직원 출장이에요. 그러면 이 복리후생비는 뭐로 처리한다? 판매비와 관리비. 자, 그리고 우리 라면 2,500원 주고 4개 먹었나 봐요. 그래서 결제한 금액 얼마에다? 10,000원이요. 할 일 없죠, 여러분? 네,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 복리후생비 811번 코드를 선택해 주시고 금액은 10,000원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편 대변에 우리는 미지급금 넣어주시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카드는 최근에 다방 공지가 될 때 우리 상대편 계정 차변에 비용 계정이 들어오면 복수 답안이 나온다. 미지급금 또는 미지급 비용. 근데 우리는 그냥 미지급금만 쓸게요. 자, 거래처는 누구로 가시면 돼요? 우리카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카드. 근데 여러분 요즘 최근의 추세가 이런 추세. 우리자를 쳤더니 거래처가 다수로 나와요. 근데 마음이 급하면 자꾸 위에 있는 거 선택한다는 거 반드시 해당되는 거래처 꼭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카드 법인 선택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네, 이렇게 정리. 그럼 2월 25일자 마무리 됐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는 3월 21일입니다.
자, 우리 달은 몇 월로 바꿔주시고 3월로 바꿔주시고 일자는 21일입니다. 자, 퇴직연금, 부담금, 확정기여형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1,000만 원, 제조는 500, 판매는 500. 자, 당회사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최근 들어서 여러분 전산세무가요. 현금 지출 분계보다는 보통예금 지출 분계를 더 많이 내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조금 바뀌어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예금. 그럼 여러분 우린 벌써 대변 얘기는 끝났죠. 근데 공부를 하실 땐 항상 정리를 잘하고 가실 것. 그럼 여러분 이거 연금 문제네요.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여러분 확정기여형이 있죠. 그쵸? 그래서 지금 나와져 있는 확정기여형. 여러분 확정기여형은 영문 약자로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DC. 자,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기여형이 아니라 우리 무엇으로 나올 수도 있다? 확정급여형으로 나올 수도 있죠. 자, 그 부분은 DB라고 얘기하죠. 자, 확정기여형인 DC에 연금을 가입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지금 불이백 얘기하고 싶은 거죠? 얼마 통장에서 이체해줬어요 라고 하는 불이백. 자, 그럼 이 불이백은 무슨 처리한다? 퇴직급여라고 하는 비용 처리를 합니다. 그렇죠? 비용 처리해 주셔야 되고요. 확정급여형 DB였을 땐 우리 무슨 처리한다? 퇴직, 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하는 자산 처리를 하게 되죠. 자산.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확정기여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무슨 처리한다?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그 비용의 계정은 퇴직급여라는 거죠. 반드시 입력하실 때 누구 조심하셔라? 제조원가,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 요거 구분해서 넣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부분을 알고 있는지 체크하는 문제. 자, 그러면 3월 21일자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저는 대변에 보통 예금 먼저 넣을게요. 금액은 얼마이고요? 1,0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편 차변 선택해 주시고요. 퇴직, 급여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퇴직, 급여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퇴직급여, 우리 제조원가 코드는 508번이네요. 그래서 508번 넣어주시면 되시고, 금액 얼마로 수정 입력? 500만 원 수정 입력. 자, 같은 변 차변에 우리는 퇴직급여 806번에 있는 판매비와 관리비 선택해 주시고, 금액 500입니다. 뭐 더 하실 거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여형의 불이백은 비용, 급여형의 불이백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인 자산. 요거 꼭 기억하고 들어갑니다. 자, 우리 5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11월 10일이네요. 그럼 상단에 가셔서 11월 10일 입력하시고 시작. 자, 당사는 액면가액 주당 10,000원인 보통주 1,000주를 주당 12,000원에 발행하고, 여러분 우리 일단 발행하고 쪽에서 잠깐 끊어볼게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얼마짜리를요? 1,000원짜리를 얼마에 발행한 게 돼요? 1,200원에 발행한 게 되죠. 그럼 우리는 무슨 발행이다? 할증 발행이다 라는 얘기가 되죠. 특이한 건 여러분 자본적 분기가 2개였다는 거예요. 그쵸? 자기 주식도 자본이잖아요. 그래서 2문제를 냈네요. 할증 발행입니다. 그럼 여러분 할증 발행이면 우리 계정 과목 뭐가 나오죠? 주식 발행, 초과금. 그래서 주발초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등장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자본금은 항상 뭐로 간다? 액면. 그럼 여러분 10,000원 곱하기 1,000주 하시면 금액은 얼마 나와요, 여러분? 1,000만 원 나오겠네요. 그래서 자본금은 얼마가 된다? 1,000만 원이 됩니다. 근데 12,000원에 발행했으니까 이것도 계산해 보시면 우리는 1,200만 원에 발행했다 이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 정리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주식 발행 초과금은 1,200과 1,000만 원의 차이만큼이죠. 얼마가 된다? 200만 원이 된다. 자, 요 정리까지는 일단 끝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을 발행한 금액은 어디로 입금되었다? 보통 예금으로 납입받았으며 주식 발행에 관련된 법무사 수수료, 부가가치세는 무시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자, 법무사 수수료 50만 원은 현금 지급했대요. 그럼 현금으로 50만 원이 또 나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위에서 이렇게 정리했는데 우리는 변수가 등장됐어요. 무슨 부분요? 아, 주식을 발행하는 데 들어간 돈이 있구나 라는 부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슨 부분? 사채를 발행할 때 들어가는 사채 발행비, 주식을 발행할 때 들어가는 주식 발행비. 자, 그러면 사채 발행비나 주식 발행비는 무엇하라고 배우셨다?
발행금액에서 무엇해라? 우리 발행금액 또는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라고 배우셨어요. 그럼 차감한다고 배웠으니까 빼야죠. 그러면 우리 그 차감은 50만 원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주식 발행 초과금은 우리는 사실상 200만 원이 아니라 주식 발행 초과금은 50만 원이 빠져서 얼마가 되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 150만 원이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실 것. 그리고 주식을 할증 발행했던 시점에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 있으면 무엇 하셔야 된다? 우선 상계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 제가 자기 주식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우선 상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잔액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전표 처리는 어떻게 하셔라? 하나로 입력하래요. 왜냐하면 수수료 처리하는 거 따로 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러면 처리하러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우린 어느 변부터 입력해 볼까요, 여러분? 사실 어느 쪽부터 넣든 상관은 없겠지만 전 차변부터 넣을게요. 차변에 통장으로 입금받은 금액은 1200. 보통 예금이었죠. 자, 그래서 1200만 원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상대편 자본금이 증가했죠. 자본금이라고 넣어줍니다. 자, 자본금의 금액은 항상 액면 얼마요? 1000만 원. 자, 그리고 우리 증자하는 과정 중에 법무사 수수료는 뭐로 줬다?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입력하는 과정 중에 무의식 중에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대변이고요. 현금 1번으로 가시는 101번으로 가는 여기서 2를 쳐버려서 그래요. 자, 대변 선택하시고 101번 현금 선택합니다. 자, 그 금액은 얼마가 나갔죠? 50만 원이 지출됐어요. 그럼 여러분 상단에 대차 차익 딱 150이 나오죠? 우리 미리 계산했던 주식 발행 초과금의 금액과 딱 일치하죠. 네, 이런 원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구분란에 대변 넣어주시고 우리는 주식 발행 초과금 선택해 주시고 끝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되는 시점에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 있으면 우선 상계한다는 거 꼭 숙지하고 들어가 주세요. 자, 그럼 일반 전표 입력 5문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저희 과정 같은 경우는 회계 1급을 해봤었잖아요. 지금 회계 1급하고 다르게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실상 87에도 합격률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019년도 기출문제를 놓고 봤을 때 합격률이 제일 저조했던 건 86회예요. 20%가 나왔으니까. 근데 얘도 기본 합격률은 맞춰졌거든요. 근데 분기 문제가 안 어려웠어요. 분기 문제가. 그래서 일반 전표 문제가 전산에게 1급 수준에서 냈던 문제에서 크게 벗어난 게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 메뉴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들어가 주시고요. 자, 이 상태 가지고 이제 또 분기 처리를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러면 입력지 유의사항은 벌써 얘기가 끝났으니까 별도로 읽거나 하진 않겠습니다. 자, 4월 11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월은 4월 선택하시고 일자는 11일 들어갑니다. 자, 전산세무 2급은 메인 매출 전표는 5문제, 일반 전표도 5문제 이렇게 해서 총 10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러면 우리 유형 자리에 커서 나왔으니까 여러분 아직도 유형이 조금 정리가 잘 안 된다라고 하면 매출인지 매입인지 결정하시고 하단에 유형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들어갈게요. 회사의 판매관리부서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컴퓨터를 주식회사 컴마터에서 구입하고요. 여러분 컴마트에서 구입했으니까 이게 거래처가 되겠죠. 그래서 주식회사 컴마트가 거래처. 자, 이 부분 구입하시고 구매 대금 165만 원 부가세 포함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부가세를 포함한 165만 원을 법인 카드인 하나카드로 무엇하였다? 결제하였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저는 컴퓨터를 구입했는데 이런 컴퓨터는 회사 입장에서 뭐라고 보시면 돼요? 비품이겠죠? 그래서 비품에 해당되는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무슨 부분? 하나카드로 결제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카드로 물품을 사왔다. 여러분 우리 카드로 물건 사시고 매입세 공제 안 되시나요? 비품 구입하신 건 매입세 공제 가능하죠 여러분? 그럼 매입이고요. 매입에 부가세 10%가 있습니다. 분명히 부가세 포함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뭐로 간다? 우리 57번 카과를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형은 57 카과가 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너무 친절했어요. 비품 계정으로 무엇 해달라? 회계 처리할 것이라고 아예 줘버렸네요. 네, 고민하실 거 없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여기 나와져 있는 그대로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입력하러 가보도록 하죠.
자, 유형에 57 카과 입력, 품목은 컴퓨터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품목과 수량과 단가는 채점 기준이 아니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공급가액엔 카과, 현과, 건별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입력한다. 그럼 부가세 포함 금액 165만 원을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신 다음 반드시 공급가액이 150, 부가세 15만 원 나왔는지 확인. 자, 거래처 누구한테 샀죠, 여러분? 컴마트에서 샀습니다. 컴마트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선택. 자, 그리고 신용카드사 가셔서 F2번 눌러주시고 우리 무슨 카드였다? 하나카드였습니다. 하나카드 선택해 주시고 분계는 뭐로 가자? 4번 카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대변에 미지급금 나올 거고요. 하나카드 자동 들어옵니다. 그리고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과 원재료가 들어옵니다. 근데 원재료가 아니라 무엇으로 넣어주셔야 된다? 비품. 그러면 비품으로 수정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하실 거 있으신가요? 없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 하시고 마무리. 자, 그러면 우리 며칠 날짜 4월 11일자의 전표 입력은 끝났습니다. 자, 4월 22일 가겠습니다. 일자 변경 꼭 해주시고, 자, 국내 체류 중인 엔드류, 현재 국내 호텔에 200일째 거주하고 있대요. 이 문구를 왜 주고 싶었나 궁금하긴 해요. 자, 여러분 200일째 호텔에서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이 사람은 거주자 상태로 벌써 넘어갔을 것 같네요. 자, 제품을 220만 원. 제가 볼 땐 여러분 이게 비거주자가 되면 우리가 영세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볼 땐 그 요건을 거론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 얘 거주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품을 22만 원 공급 대가입니다. 여러분 공급 대가라는 표현은 무슨 얘기가 돼요, 여러분? 우리 부가가치세가 무엇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공급 대가는 부가세 포함이라는 표현. 자, 판매하였고 대금은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며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다. 자, 여러분 지금 저희 제품을 파는 입장입니다. 누구에게요? 엔도류에게. 자, 그러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니까 과세이다, 면세이다? 과세이죠.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발급했으니까 우리는 현금 과세 선택합니다. 그럼 유형번호 몇 번 쓴다? 22 현과 쓰시면 되는 거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대금 현금 받았으니까 더 신경 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유형과만 잘 정리했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입력하러 가시죠. 자, 유형 자리 22 현과 품목은 제품 팔았습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 포함금액 22만 원 입력하시면 공급가액 20만 원에 부가세 2만 원 구분이 될 겁니다. 거래처는 엔도류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디 가셔서 분계 자리 가셔서 뭐 넣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현금 넣어주시면 되죠. 그러면 입금 전표 처리가 되면서 우리 제품 매출과 부가세 예수금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사람 외국인인데 지금 200일째 거주했으니까 비거주자가 아니라 거주자가 될 거예요. 이런 얘기 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주민등록번호가 재밌네요, 여러분. 6번으로 시작하죠. 외국인은 5, 6, 7, 8 쓴다고 했었잖아요. 네. 이번엔 또 이런 것도 만들어줬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자, 5월 9일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일자 먼저 바꾸고 들어올게요. 다른 5월, 일자는 9일. 자,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영일에 제품을 같은 날짜로 받은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납품을 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키는 뭔가요? 나 내국 신용장 받았어 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키죠. 자,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납품을 하면 우리는 영세율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무엇하였다? 발급하였다. 전자니까 전자입력 자리 반드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대금은 아직 결제받지 않았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아직 결제 못 받았으니까 뭐라고 보시면 돼요? 외상입니다 라는 얘기네요. 그리고 이 자리 외상에 금액도 써 있고요. 그럼 더 유의사항이 있어요? 없죠, 여러분. 근데 유의사항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이고 매출했으니까 우린 유형 몇 번 넣으시면 돼요? 12 영세라고 넣으시면 되는 거니까 더 고민거리 자체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증빙이 붙여져 있고 뭐 외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의 12영세 선택해 주시고요. 품목에 가셔서 우리 뭐 팔았죠, 여러분? 제품 팔았어요. 제품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금 계산서가 나오면 여기에 수량이나 단가가 나오는데 꼭 입력해야 되냐고 물어보세요. 제가 분명히 품목과 수량과 단가는 채점 안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를 채점하는 경우는요, 복수거래 문제 냈을 때만 채점을 해요.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불안하시면 그냥 넣으세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럼 수량은 20개이고요. 단가는 150만 원 넣으시면 제가 공급가액을 3천만 원 입력하는 부분의 금액이 자동으로 들어오잖아요. 자, 그리고 영세율이니까 부가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래처는 누구한테 팔았다? 영일한테 팔았습니다. 그럼 영일 선택해 주시면 되시는 거고, 자, 전자는 1번 열을 선택합니다. 영세율 구분은 F2번 누르셔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3번을 선택합니다. 분계는 뭐로 가시면 된다? 외상. 더 하실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로 끝. 그래서 외상 문제가 나오면 정말 쉬워요. 그래서 더 하실 일은 없습니다. 자, 5월 16일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자, 일자 5월 16일로 바꿔주시고 시작합니다. 자, 주식회사 선우에 제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요. 우리 55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또 부가세 포함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보통예금으로 수령하여 우리 돈은 또 보통예금으로 수령을 했습니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여러분, 저는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요. 550만원 보통예금으로 돈을 받았고, 그리고 난 뭘 발급했다?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은 지금 내가 세금 계산서 며칠날 발급했는데 5월 16일. 그런데 제품은 6월 10일에 인도한대요. 제품의 인도일자는 6월 10일. 그럼 여러분, 제품은 아직 인도 안 됐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공급하였다, 공급 전이다. 공급 시기 전에 벌써 무엇했다? 세금 계산서 발급했다. 여러분, 법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약을 하시고 그 물품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세금 계산서를 미리 발급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걸 선세금 계산서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러면 그때의 공급 시기는 뭐가 된다?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날짜가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못 받은 경우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하더라도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돈을 받으면 된다. 이외에도 여러분 계약 조건에 명기되어 있으면 30일이 있고 과세기간 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합니다. 자, 부가세 포함이니까 여러분 우린 유형번호 몇 번으로 간다? 10일 과세로 가셔야 되겠죠. 10일 과세로 가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지금 요 500만 원에 50만 원짜리에 대한 건 우리 계약금으로 봐야 되니까 계정과목 뭐로 처리한다? 선수금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매출 계정이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유형 10일 과세 품목은 그냥 계약금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공급가액은 500만 원 입력합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부가세 50. 자, 거래처는 누구이고요? 선우입니다. 자, 선우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전자 여부는 1번 여. 분계는 우리 뭐로 가신다? 혼합. 자, 그러면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나왔을 거고요. 그리고 같은 변 대변의 제품 매출을 누구로 바꿔주셔라? 선수금으로 바꿔주셔라. 그래서 259번 선수금 500만 원. 자, 그리고 반대편 차변엔 보통예금 103번 550이라고 넣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패턴 문제는 자주 내는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게 선수금이었다는 거 감지 못했던 분들은 제품 매출로 그냥 넣고 나왔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자, 7월 3일 거래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일자 7월에 3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내용 볼게요. 자, 마케팅 부서에 업무용 차량이라고 되어 있고요. 5인승 승용차이고 2500cc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딱 보고 여러분이 감지해야 되는 게 있죠. 아, 자동차 공제 못 받겠구나. 자, 지금 2500cc라는 부분. 그러면 그리고 더더군다나 마케팅 부서에서 쓰는 거면 지금 실질적으로 그냥 업무 목적상 타고 다니는 자동차잖아요. 그쵸? 이거 가지고 돈벌이를 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공제를 못 받습니다. 이런 자동차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고 얘기하죠. 소형 승용차. 자, 주식회사 K자동차에서 3,5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취득하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 그럼 세금 계산서는 수취했는데 우리 공제는 못 받는 자동차를 샀으니까요. 유형은 몇 번으로 쓰시면 돼요? 매입에 있는 54 불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금은 취득세 224만원과 함께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자, 여러분 취득세 등이라고 하는 제세 공과금은 취득하는 과정 중에 발생되는 무엇이다? 우리 이런 걸 취득 시 부대 비용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럼 취득 시 부대 비용은 부대 B자가 없어졌어요. 비용. 자, 그럼 여러분 취득 시 부대 비용은 우리 무엇으로 가신다? 우리 취득 원가에 무엇하라고 배우셨다? 취득 원가에 가산하라고 배우셨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자동차 금액에 무엇 해주셔야 된다? 포함시켜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구입대금하고 우리 취득세는 같이 보통예금에서 모두 나갔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금 계산서를 받아온 건 3,500짜리이지만 우리 취득세가 포함돼서 차량 운반구의 금액은 더 증가가 돼야 되겠네요. 됐을까요? 입력하러 들어가 보시죠. 분명히 하나의 전표로 회계 처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취득세 회계 처리 따로 하시면 안 되세요. 자, 유형 54 불공입니다. 자, 그리고 품목은 우리는 뭐라고 쓰자? 그냥 승용차라고 쓰시면 되고요. 자, 공급가액은 3,500에 부가세 350. 자, 그리고 거래처 코드는 K자동차. 그럼 한영키 눌러주시고 그냥 영문 K자만 치시고 그대로 엔터 치시면 K자동차 검색이 됩니다.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전자여 선택해 주시면 되죠, 여러분. 그리고 불공제 사유는 F2번 누르셔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3번 선택해 주시고 확인. 분계는 뭐로 가진다? 혼합. 자, 우리 차변의 원재료를 뭐로 바꿔주셔라? 차량 운반구로 바꿔주신다. 근데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차량 운반구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이 금액을 보시면 지금 현재 부가세 포함된 3,850만 원이라는 금액에 반드시 취득세 224만 원을 합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24만 원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동차의 금액은 얼마로 바꿔주신다? 3,850이 아니라 4,074만 원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4,074만 원 수정 입력 되셨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대변에 대금 뭐로 줬어요, 여러분? 모두 다 보통 예금으로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103번 보통예금 넣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취득세 등과 관련된 취득시 부대비용을 일반 전표로 많이 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매입 매출 전표에 같이 내는 문제를 내고 싶었나 봐요. 뭐 특이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일반 전표 입력하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지금 입력해 봤는데요. 특이한 문제를 조금 본다라고 하시게 되면 사실 몇 번에 있는 부분, 5번에 나와 있는 문제가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4번의 선수금에 대한 부분, 이런 패턴도 많이 내진 않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문제를 빼고 나면 사실상 회계급수하고 크게 달라진 문제는 있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분계가 아주 어렵게 내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세무는 분계 문제 처리가 조금 더 쉬워졌고 회계가 오히려 더 어려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전 기준으로 이제 비교해 봤을 때 그런 패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표 입력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결산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